우리 주식시장 전 세계에서 유독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식시장을 둘러싼 과도한 세금들을 없애면서 적극적인 증시 부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플러스 초대석은 기획재정부 김병완 제1차관 모시고 이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비롯한 정부의 증시 부양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일부에서는 좀 이제 큰 손들만을 위한 정책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금투세 폐지는 이제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달 초까지는 늦어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제출이 되면 국회에서 좀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투세가 도입이 됐을 때 그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 수가 전체 투자자의 한 1 내지 2%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 보유 금액은 뭐 정확한 추정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절반, 전체의 절반을 훨씬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금투세가 도입돼서 이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팔고 해외로 투자처를 옮긴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결국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거꾸로 이분들이 계속 시장에 남아있고 더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혜택은 또 다수의 투자자들이 다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자 전체에 대한 감세다, 투자 전체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려면 이 법을 바꿔야 하는데 뭐 야당이 좀 반대하고 있고요. 뭐 4월 총선이 변수이긴 하지만 이게 빠른 시일 내에 폐지가 가능한 건지 궁금하고요. 또 이 세수가 줄어든다는 걱정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금투세 폐지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제시돼 있고 찬성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가 최대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면서 법안이 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 주신 세수와 관련해서는 이 조치가 지금의 세수에서 감소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입이 되어서 금투세가 도입이 되었을 때 더 들어올 세금이 이제 얼마나 더 못 거두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거 규모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전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세수 영향만 볼 게 아니로 이 주식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해서 세수 전체의 어떤 간접적인 영향까지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잘 저희들이 한번 추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하면서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금투세 폐지에 이어서 이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이 ISA 비과세 한대도 정부가 2배로 늘렸습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말고 이 주식으로 자산을 불려라 이런 메시지로도 읽히는데 이 중장기적으로 이런 어떤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납입 한도, IS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2배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사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굉장히 과감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시중의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입하는데 아마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최근에 일본이 이제 ISA에 대한 이 세제 지원을 시행을 했습니다. 1월부터. 그래서 일본 주식 시장이 최근에 좋은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 IS에 대한 지원 확대도 요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면 앞으로 이제 법이 고쳐져서 시행이 되면 정시로 자금을 유입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이 금투세 얘기가 나온 김에 지난 2022년에 금투세와 함께 도입이 유예된 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이 가상자산 과세 이것도 뭐 새롭게 논의의장에 올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번에 금투세 폐지를 이제 추진하고 ISA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기업과 다수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자산의 문제는 금투세와 같이 인연이 유예됐습니다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여러 의견을 좀
그 경청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아마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이 부분도 같이 좀 논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가 사실 적극적으로 증시 부양책, 뭐 세제 관련된 세제 혜택이나 뭐 국민들의 여러 가지 감세 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전반적인 이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으십니다. 이게 올해도 작년에도 사실 세수가 좀 부족했는데 그런 전반적인 우려에 대해서 기재부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세수라는 부분은 지금 세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그 세목이 어느 정도 빠질 거다 이런 걸 지금 추정해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시 경제적으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그게 시기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더 그런 측면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있고요. 그 또 하나는 지출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세수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지출도 굉장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그런 양쪽의 측면을 다 감안해서 건전성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해 갈 생각입니다. 네, 차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만 1,400만 명입니다. 단순히 세수가 줄어든다는 걱정보다는 주식으로 자산을 불려보겠다는 기대가 더 크다는 점은 분명 정부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플러스 초대석이었습니다.